안녕하세요, 썸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늘입니다. 복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거랑 똑같은 옷이지요? 자,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경제 분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지칩니다, 이제. 입 밖에 꺼내기도 싫어요. 아주 피로도가 급상승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잖아요. 오늘자로 또 홍콩과의 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의 상무부가요, 지난 22일에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33곳을 선정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렇지만 이제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오히려 맞받아쳤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33곳 중에 24곳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보안 소프트웨어, 또 광학기술 등 첨단 IT 업체다라는 게 바로 키포인트인데, 앞서서 미국은 지난해 5월에 제재했던 이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에 대해서 1년 만에 추가 제재안을 내놓은 후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제재가 골자인데, 중국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차단해서 화웨이 숨통을 끊겠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발끈했습니다. 이제 이처럼 지난 2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 전쟁이 코로나19에 중국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이제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으로 다시 발발하게 됐는데,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 중국에게 강경한 걸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부상하는 신흥 세력 아테네의 위협을 느낀 지배 세력인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스는요, 이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패권 국가와 또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을 뜻하는 이 표현은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패권국 미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데요. 이제 중국은 단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혹은 뭐 국토 면적이 큰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동력을 가진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중국의 경제는 세계 GDP 한 20%를 육박하고 있고 7년마다 2배씩이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조업이나 소비량, 그리고 시장 규모 등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을 능가했으며, 이대로 이제 중국의 성장이 쭉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을 앞지르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힘의 균형이 새롭게 재편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고,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어느 정도 확실히 눌러놓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신흥 세력인 중국의 부상의 위기의식을 느낀 기존 지배 세력, 즉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이 중국을 좀 거칠게 견제하는 모양새로 그들만의 펠로폰네소스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반대 한 표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에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라고 거듭 경고를 했는데, 중국은 개의치 않고 갈 길을 가겠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한 건데요. 그럼 여기서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무엇일까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또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 안보,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는데, 위반 시에는 최고 징역 3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홍콩이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뒤에 중국은 홍콩에 대해서 일국 양제 원칙을 쭉 유지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외교나 국방 주권은 중국이 갖되 나머지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주권을 행사해 왔었는데 중국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기구가 이제 홍콩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요. 홍콩 행정장관이 이 법에 따른 국가안보 행위 금지 상황을 중앙정부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국 양제 원칙이 좀 깨트려지면서까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한 홍콩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직접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만약에 이제 미국이 홍콩의 자치를 전제로 해서 경제나 무역에서 중국과 별개 형태로 대화하는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홍콩에 진출해 있는 한 1,300개 정도의 미국 기업과 825억 달러 이르는 홍콩 직접 투자도 자연스레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특별지위가 만약에 박탈이 된다 하면 자본 대탈출이 야기가 되고요. 또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은 큰 위기를 겪게 되면서 고스란히 당연히 홍콩 주민들에게도 고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홍콩 보안법 관련 분쟁이 이어서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여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동 환율제, 즉 환율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 중간 형태인 관리 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고시하는 형태인데 지난해 8월에 포치, 그러니까 포치란 7을 깨뜨리다라는 뜻인데 이제 1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을 넘기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었죠.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한 뒤에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지속적으로 약세 고시를 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27일에 중국의 위안화는 역외 환율에서 스팟으로 7.19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중국 환율이 약세가 되면 중국의 수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세지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피해 일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품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미국은 또 엄청나게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미국 대중 무역 적자 발생 원인이 위안화 평가 절하라고 진단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1월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낸 후에 환율 조작국 지위를 해제하면서 환율 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악화가 되고 인민은행이 약세를 더 용인하게 된다면 다시금 환율 조작국에 포함시키는 등 미중 간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안화 환율의 동조화되는 원화화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약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 헤지펀드들은 위안화와 원화를 동북아시아 통화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위안화하고 동조화가 돼서 원화가 움직이는 모양새가 자주 형성이 되는데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 즉 코스피 하락에 연동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투자는 회피하는 심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각국 경제 재개 활동에 대한 소비력 증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는데요. 미중 갈등 심화는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까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자국 기업의 보호나 지적 재산권 등 경제적인 요인들이었다라면 현재는 홍콩 보안법과 같은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이슈, 그리고 중국의 환율 문제 같은 제도적인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근본적인 경제 전략을 그동안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서 자립 경제로 쭉 수정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난 23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국내 시장 우위를 이용해서 국제 시장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식량 자립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이 최근에 자립 경제를 강조하는 건 코로나 사태로 국제역 수요가 당분간 회복되기 좀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은 물론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상태라면 미 대선 전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격화가 될 것 같고 원달러 그리고 위안화도 약세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2단계 합의 타이밍을 잘 보고 투자 타이밍을 같이 잡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이 세계경제 뉴스의 기호와 눈을 쫑긋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썸유리 TV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홍콩 보안법 강행에 따라서 신냉전이다라고 불리는 이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에 맞춰서 제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저도 자주 좀 인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들 뵙고 싶고 네, 저 기다리시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잠시 좀 멈춰가지고 유튜브 편집 등을 못했었는데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이제 의리로 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의리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유익한 경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다시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와 경제 상식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